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사연을 해주신 분이죠? 자,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우리 분? 혹시 의뢰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의 친딸을 찾고 싶어요. 엄마의 친딸이? 어? 엄마의 친딸이요? 엄마의 친딸, 맞아요. 엄마의 친딸? 그러면은 혹시 그 언니나 뭐 동생인가요? 저랑 혈연 관계가 아니고 저희 엄마의 딸이에요. 친딸. 어머니께 제가를 하시는 거야? 엄마가 결혼하시기 전에 낳은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꼭 찾아서 엄마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건강검진을 엄마랑 아빠랑 해라. 이런 거 하면 좋다. 그래서 그래 하자 하고 하다가 갔는데 혈액형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상. 혈액형. 계산상. 네. 건강검사에서 검사지를 보니까 아빠는 A형이라고 되어 있고 엄마는 AB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난 O형인데 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 오형은 나올 뭐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혈액형이 잘못 검사된 거야? 뭐야?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해? 아빠 혈액형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정신 잘 차리고 자기 말을 잘 들으래요. 오빠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너는 기억이 안 날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때 몇 살이었어요? 29살 정도 30살. 네. 본인의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피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새엄마구나, 엄마. 그걸 모르고 있었어? 화가 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엄청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셨던 거죠. 생물학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정말 엄마로서 너무 좋은 분이었던 거죠. 나만 몰랐어. 엄마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쏟았어. 날 너무 사랑했구나. 와, 이거는 친엄마를 넘어선, 그래서 날 너무 애정했구나.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너네 엄마로 내가 사명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기를 사연이 있어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또 무슨 얘기지? 하면서 이제 듣게 됐던 거죠. 아이 이름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이요? 아이 아빠는 혹시 누구였나요?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연히 거기를 갔는데 은총이 아빠는 거기에 이제 단골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그때 그 환경적으로 저희 친정도 어려웠고 제가 친정에 있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너가 돈을 안 가져오면 나는 약 먹고 죽겠다 이렇게까지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거기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안 좋은 상황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이 이제 싫으니까 도피처로 이 남자를 따라가자. 그래 그럼 그냥 나 좋다 사람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됐죠. 살다 보니까 아이도 생긴 거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은 두 분이서 뭐 하신 상태셨나요? 동거를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았었죠.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갑자기 그쪽에서 결혼을 일주일 안에 하자고 막 서두르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이유일까요? 그 형님이 외국으로 그 발령이 났으니 결혼식을 보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주일 안에 이게 막 서두르니까 저는 결혼을 시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상황에서 저쪽 집에서는 막 서두르는데 나는 못한다. 뭐 그동안 내가 퇴직금 탄 것도 뭐 부모님이 다 갖다 쓰고 나는 빈탈 터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귀족 집안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이걸 파토내면 어떡하냐. 이거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전혀. 저건 말도 안 돼요. 일주일 안에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 신랑 될 사람이 그 이해 안 해주던가요? 오히려 이제 뭐 부인 편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 엄청 가부장적인 어떤 뭐 그런 집안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나요? 네네. 몇 개월이었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식을 하기가 더 어렵죠. 예. 아이 아빠는 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그러고 나서 조금 저랑 같이 있다가 아예 나가버렸어요. 집을? 네.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같이 정말. 살던 집을? 예. 아이가 있는데? 무슨 저 뭐야 저게? 그러니까는 이제 저보고 아이를 낳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린 거죠. 예. 아이, 이거는 정말 나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가장이 지금 그러니까. 애 지우라고 하고 집을 나갔으니.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출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막 신정부모에 시댁부모에 남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인데 저는 아무도 그걸 도와주는 사람 없고 혼자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뱃속에서 키웠죠, 아이를.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그 저녁 때 갔는데 그 다음 날 10시 50분에 났으니까 죽기 살기로 고생했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 이제 아이를 낳았어. 은총이는 몇 킬로였어요? 은총이는 3.5kg로 났어요. 3.5kg? 네. 컸네. 컸어요. 크게 났어요. 아 그래도 건강하게 낳았네. 여자아이죠? 여자아이예요. 사진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셨구나. 응? 언제라도 만나면 사진 다 주려고. 아, 이 친구가 은총이군요.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름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예쁘게 생겼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 지금 40살이에요. 맞네. 그러네. 아유 아이고. 진짜 지네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봤는데 왜 아이랑 그러게 헤어졌지? 어떤 또 일이 있으셨던 건지. 출생 신고는 그 날짜로 했나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여자 앞으로 아이를 호적을 올린다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보편화되지를 않았고 40년 전이니까요. 예. 와, 그랬구나. 엄청 힘드셨겠어요. 네. 아무리 아이가 애기들지만 그래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래서 뭐 얹혀 살았구나. 아, 쉽지 않죠. 가게 일을 봐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이제 그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이 키울 돈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 몸도 안 좋은데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일을 봐주면서 더 이상 뭘 하려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해가 가요. 예. 네.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친정 부모님이나 그쪽 남자 쪽 이제 아빠 쪽 집에서 도움은 혹시 없으셨나요? 저희 친정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아이 아빠 쪽에서 제일 맏형님, 큰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은 저희가 처음에 살림 차렸을 때도 오셨었고 우리 사는 걸 보시고 가셨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을 해라. 그리고 가셨죠. 큰아버님이 그나마 좀 따뜻하게 네, 그래도 예. 해주셨는데 도움을 좀 주셨구나. 이렇게 해주셨군요. 그렇게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 아기가 돌 가까이 됐는데 어느 날 먼저 아시던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내 아빠가 이렇게 혼자 됐다. 근데 이제 너도 이렇게 혼자인데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지 않냐. 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다시 좀 어떻게 만나서 좀 합치든가 어떻게 결혼을 했든가 해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머님께서는 지금 만나시는 남편분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과 인연을 맺었군요. 할머니는 아기를 새로 데리고 오는 걸 싫어할 테니 아기를 그쪽에다 맡기고 너는 이 와랑 결혼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또 이해도 되고 예. 얼마나 고통의 고민을 하셨을까. 이제 친따님과 헤어지게 된 게 뭐 대략 언제쯤이셨나요? 86년도 10월 12일 날 보냈으니까 86년 10월 12일. 예. 85년 9월 30일생인데 돌 지나고 한 10일 정도 지나서 보냈어요. 딱 저 때자마자네. 사진 딱 찍었을 때 그때 이후로 그냥. 외할머니한테 업혀갈 때는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이제 업혀서 간 거죠. 이제. 아이고. 아유 참. 아, 막상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저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를 알아가지고 얘가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갈 때는 얘가 아기가 잠자고 있어가지고 잠자는 애기 이제 외할머니 업혀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애가 눈 뜨면 울 텐데 엄마 안 보여서. 가는 길에 금방 깼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1년 10일 만에 1년 키우고 아이와 이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습니다. 걔 보내고서 한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항상 이게 귓가에 있어가지고 환장으로 막 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지 새끼를 버린 그 엄마가 하루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거를 자책감 들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하고 아침에 해 뜨는 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한 10년을 살았어요. 그렇지. 애 맡긴 후로는 뭐 큰형님 댁하고 연락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연락을 안 했고요. 이렇게 키우다가 보냈는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도 못 하고 있는데 잘 크고 있겠지. 이제 그리고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동네에 옷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우리 은총이랑 많이 닮은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 엄마가 입양을 해왔다는 거예요. 입양?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양을 해왔대요. 근데 나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 은총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은총이가 들어갔거든요. 뭐죠 이게? 분명 키우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반짝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은총이가 아닐까 하고. 은총이다 싶어가지고. 예, 은총이가 너무 닮아가지고 얘가 더군다나 또 입양을 해왔다니까 얘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입양을 지금 그 큰아버지네 댁에 그 동네랑 같은 데서 같은 입양을 시에서 해왔으니까. 입양을 했다고는 하는데 걱정이 됐겠지. 야 이거 입양을 큰아버지가 만약에 그냥 보내버렸다. 이거는 잠깐만. 친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난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내 자식 같아. 그러니까 좀 확인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예. 그 통화가 됐는데 나는 모르지 얘기한 게 뭔가 많이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어. 그에 대해서 캐물어 뭐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더 큰아빠랑 통화할 생각을 안 한 게 이 아이가 내 아이니까 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분명히 내 자식이야. 그리고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제 자식.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는 전화를 못 하고. 전화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또 나오고. 네. 아하, 키우겠다던 입양을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한 20년 제 자식인 줄 알고 걔를 막 맨날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얘를 그래도 확실하게 DNA 검사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나한테 올 수 있니까 왜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내 자식 같은데 나랑 같이 한번 가서 윤자 검사도 해보자. 그랬더니 걔도 놀래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충격이죠, 아이도. DNA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사무쳐 있으면은 사람이 그때 심정은 정말 내 자식을 찾고 싶다. 내 자식을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정말 근데 20년 동안 아이의 그냥 친딸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셨나 보다. 일단 그 아이는 본인이 입양하였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의뢰인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성인이 된 후에 네. 저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연인끼리 헤어져도 너무 그리워하면 모든 사람 얼굴이 다 그 사람 맞아. 얼굴로 보이잖아요. 막. 비슷하기만 생겨도 막 그 사람 같고 네. 뒷모습만 그런 것 봐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그 전화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큰형님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20년 넘게 30년 뭐 넘게 세월이 흘렀으니까 전화번호도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이라는 분이 중에 살고 계셨었는데 혹시 이런 분 알 수 있나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이제 원래 살던 데가 동이었는데 그 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래도 정보를 알아내셨네. 그럼 이제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냐?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이사를 간 건가?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어머님의 마음은 엄청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서 만약에 은총 양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날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충분히. 사과도 해야죠. 내가 못 키웠으니까 사과해야죠. 네가 내 자식이다. 내가 못났지만 네 엄마다. 아유, 너무 귀엽게 생겼어.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꾸 또 이야기 듣고 싶고 사실 찾아도 이게 또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최대한 저는 설득을 할 거예요. 그 저희들이 은총이 찾는데 어떤 뭐 도움될 만한 자료를 있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큰아빠 이름하고 뭐 주소를 좀 제가 그 형제가 내 그 이름까지도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이거 이렇게 적어놨었고요. 저 낡은 수첩에 계속 저 간직하고 계시군요. 이름하고 주소하고. 오늘 이사를 갔다. 네. 이분 뭐 어디 특징이 있어요? 뭐 어디 뭐 학교는 대학교 체육과 다니다가 그 씨름을 하다가 다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다고. 체육과, 네. 체육학과를 예. 체육학과. 체육학과라고 하니구나. 여기서 그 은총이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그거를 이제 졸업한 것 같은데 그게 27회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출생 신고는 됐나요? 큰형님 밑으로라도? 그거를 제가 모르니까 지금. 출생 신고가 돼 있냐? 이거 확인할 수 없다. 안 되고 어떻게 살아요? 뭐 뚜렷한 지금 정보는 없어요. 네.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재 탐정단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들은 많은데 이제 명확한 게 없네. 네. 명확한 게 없었어요.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기대도 되고. 그리고 큰아버지께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냥 자기 딸이라고 네. 얘기하고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의뢰인 마음은 또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 저쪽에서, 조심스럽게 네. 저쪽도 접근을 해서 알아보긴 해야죠. 너무 보고 싶긴 한데 네. 또 이제 아이가 이제 40입니다. 네. 어떻게 또 생각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40평생 그냥 사실 수도 있고. 진짜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의뢰인분은 정말 간절합니다. 40년 전 헤어진 친딸을 찾아달라는 이번 의뢰. 과연 고작 담정단은 어디서부터 탐문을 시작할까요? 아 근데 의뢰인 사정이 진짜 딱하네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네. 큰아빠, 네. 큰아빠가 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그 받은 주소지, 네. 그 주소지 네. 한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인가? 맞습니다. 몇 번지지? 몇 1입니다. 번지수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 그냥 상가 같은데요? 아닌가? 그러게 일반 가정집 같지 않은데. 여기 맞네, 그지? 맞습니다. 주소는 맞고요.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건가?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 같고. 실례합니다. 여기에 계속 살고 계시면 대박인데. 아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여기 씨 계십니까? 없어요. 아 안 계세요?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아 혹시 이 건물의 뭐 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몰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모르는 거죠. 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뭐 1층에 가서 혹시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혹시 여기 건물에 계신 분 중에 이라고 혹시 아세요? 맞아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씨름을 하다가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좀 불편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어디 계세요? 이장분 진즉 이사 가시고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큰아버님이 44년생이시고 이제 돌아가셨다.